예, 서령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산시장 이완섭입니다. 다시 인사드립니다. 이 서산의 명문고등학교 서령고등학교에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갖게 돼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목은 꿈은 꾸는 자의 것. 꿈은 누구나 다 꿀 수 있죠. 꿈은 누구나 꿀 수 있는데 그 꿈은 꿈꾼 사람의 것이라는 거죠. 제가 시장으로 있을 때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학생들을 시장실로 15명씩 이렇게 기회를 줘가지고 똑똑 시장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똑똑하면은 노크를 두드리는 똑똑 의미와 토크, 이야기한다, 대화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시장실 노크하고 들어와서 시장과 대화한다. 그런 의미로 똑똑 시장실을 운영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학생들 오면 제가 항상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 있었어요. 꿈이 뭐냐고 물어보죠. 그러면 학생들이 정말 놀랍게도 그 초등학생들이 꿈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15명이 다 대답을 거의 한다든가 아니면 한 명 정도 또는 2명 정도가 약간 겨우등기하고 하면서 아직 없는데요 이렇게 하는 학생도 있고 그래서 그때 참 놀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자랄 때 꿈은 거의 대통령, 장군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었었는데 우리 학생들은 헤어 디자이너가 된다든가 유치원 선생님이 돼야 되겠다든가 무슨 뭐 프로그래머가 되겠다든가 뭐 다양한 이런 그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랐었습니다. 많이 변했구나.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어리게만 보였는데 그게 아니었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꿈이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질문은 않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나는 무슨 꿈이지?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이 될 것이지? 내가 무슨 꿈을 가지고 지금 나아가고 있지? 이런 부분들은 오늘 이 시간 후에 한번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완섭아 너는 우리 집안에서 선생님 한 사람은 나와야 되는데 너는 선생님이 돼야 돼. 이 얘기를 수시로 가끔 하셔서 나는 선생님이 돼야 되는가 보다 라고 그 꿈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는데 결국은 선생님이 되진 못했지만 지금은 선생님이 된 것으로 저는 꿈을 이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지금 선생님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선생님이라는 게 뭡니까? 남에게 무언가 영향을 주는 분이 어찌 보면 선생님이에요. 꼭 교단에 서서 칠판에 글을 쓴다든가 하면서 학생들 앞에서만 이야기하는 그 분이 선생님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꿈이라고 하는 것은 작지만 꼭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사람을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눈사람을 만들려면 작은 콩알만한 눈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눈을 굴리고 굴려서 커져가지고 눈사람도 만들고 무슨 조각작품도 만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보잘것없는 꿈이다? 아닙니다. 꿈은 보잘것없는 꿈이라는 건 없어요. 다 가치가 있는 겁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꿈은 남이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남들은 기껏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 아이고 기껏 유치원 선생님이 꿈이야. 아이고 기껏 축구선수가 꿈이야. 아니죠.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 같은 선수를 얼마나 대단합니까? 어떤 것이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것. 이 꿈이 그게 중요한 것이 남이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꿈은 꼭 가져야 된다. 꿈이 있는 사람은 절대 낙담을 하지 않게 됩니다. 좀 서론이 길었는데요. 오늘 이런 주제로 해서 한번 얘기를 풀어볼까 하는데 저는 이런 과정을 거쳤어요. 저는 보시면 알겠지만 정규대학을 못 나왔어요. 저는 고등학교밖에 졸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갔고 나중에 공무원 시작을 하고 주경야독으로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석사를 땄고 그 이후에 수실대학교에서 공학박사를 땄고 해서 정규대학을 제대로 못 갔지만 계속 그 꿈을 놓치지 않고 이렇게 해서 꿈을 이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그 취미를 가지고 있어요. 딱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저는 멀티플레이어가 돼야 되겠다. 그것도 하나의 꿈이겠죠? 남들이 하는 거 조금씩은 다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악기도 다룰 줄 알아야 되고 운동도 좀 해야 되겠고 공부도 잘해야 되겠고 책도 좀 써봐야 되겠고 글도 좀 써봐야 되겠고 뭐 등등등등 여기 보면은 다양한 낚시도 가봤었어요. 등산도 해봤고 모든 것을 많이 경험을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서산시장이라고 한다면
다양한 경험을 해봐야 그쪽 분야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산도 같이 다니면서 산행하는 분들과도 대화도 해보고, 저 여수로 갈치낚시 하러 그런 분들도 따라가서 갈치낚시도 직접 해보고, 기다려도 보고, 운동도 해보고, 뭐 등등등등 많이 이렇게 해봐. 색스폰도 좀 불어보고, 하모니카도 불어보고, 색스폰을 부를 텐데 못 갖겠네. 어쨌든 다양한, 또 마술도 해보고, 다양한 거를 많이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또 그런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시장님은 도대체 못하는 게 뭐예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못하는 게 없는 게 못하는 건지 모를 지금 별로 다양하게 조금 이렇게 한다. 참고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림도 그려요, 저는. 저기 저 그려있는 저 위에 있는 다 그림 제가 그린 겁니다. 그림도 그려보고. 그리고 또 제가 글도 좀 써보고 해서 또 이런 문학상도 타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나다 보면은 해 뜨는 서산 많이 보고 있죠? 네. 저 내용을 정확히 혹시 설명을 그래도 난 안다. 그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우리 서산은 해가 지는 곳인데 갑자기 왜 해 뜨는 서산일까? 의아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혹시 의아스럽다는 생각을 가진 우리 학생들 있나요? 네. 있죠? 네. 오늘 좀 확실히 좀 말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서산은 해가 지는 곳이죠? 네. 해가 뜨는 곳이죠? 아니요. 아니라고 대답했는데, 오늘 왜 아닌가가 틀렸는가를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서산하면 어리굴젓 나오고, 또 서산 갯마을 노래도 있었고, 그죠? 예, 우리 서산하면은 스산 이런 얘기도 했었죠? 예. 그래서 서산하면은 오지, 또 시골 동네, 뭐 어촌마을, 뭐 산골마을, 어쨌든 교통도 잘 뚫리지 않은 그런 낙후된 도시, 이런 이미지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우리 서산에 대한 이미지였었습니다. 그런 고정관념을 깨는 말이 해 뜨는 서산이죠. 그럼 이게 말장난일까? 여러분, 지금 지구촌 세계죠? 네. 지구촌 가족입니다. 저쪽 아프리카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일어나도 우리는 금세 알 수 있죠? 네.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뭐 유튜브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다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일을 실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 대한민국 지도만 놓고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 지도만 놓고 보면 오른쪽에는 동해북, 물론 뭐 포항 이쪽은 동쪽이니까 그쪽은 해 뜨는 동쪽이야. 반대로 이쪽은 서쪽이니까 해가 진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자, 우리 지구본을 놓고 볼까요? 지구본을 놓고 보면은 우리 서산과 마주보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죠? 중국이죠? 그럼 중국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 어느 쪽이죠? 동쪽이죠? 중국 15억, 16억 그 대륙에서 볼 때는 우리 서산은 가장 가까운 해 뜨는 동쪽이에요. 그 사람들은 1월 1일 날 해 뜨는 것을 보면서 우리 서산 쪽을 바라보면서, 이번에는 내가 당석이가 돼야지. 이번에는 우리가 부자가 돼야지. 등등등등 여러 가지 이런 꿈을 이야기하고 희망을 얘기하겠죠. 우리 서산은 그러면 해가 뜨는 곳이에요? 지는 곳이에요? 해가 뜨는 곳도 맞죠? 네. 어디서 바라보느냐의 관점의 차이다, 이 말이에요. 관점의 차이. 기왕이면 해가 진다는 것보다는, 해가 지고 사라지는 것보다는 해가 뜨면서 희망적이고 역동적이고 솟아오르고 나아지고 좋아지는 상승의 이미지, 이게 좋겠죠? 네. 그래서 해지는 서산도 물론 맞지만 기왕이면 우리한테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우리한테 역동성을 주는 해가 뜨는 모습, 해 뜨는 서산이라고 이름을 명명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더 중요한 의미가 한 가지 있습니다. 해가 뜨는 모습은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희망과 에너지를 주고 뭔가 긍정적인 이런 생각을 갖게 하죠. 그럼 우리 서산을 해가 뜨는 모습처럼 각 분야 골고루 나아지고 좋아지고 발전하고 용성하고 상승하는 그런 우리 서산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지와 소망과 바람과 영화, 이것을 담아서 해 뜨는 서산이라고 한 겁니다. 이 해 뜨는 서산은 우리 서산의 미래 비전이면서 캐치프레이즈로 쓰고 있는데, 요 디자인 그림과 글씨가 합해져 있죠? 그래서 이것을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 브랜드라고 합니다. 통합 브랜드. 우리 서산시의 통합 브랜드는 저 그림과 글씨가 같이 묶어져 있어요. 또 해 뜨는 서산이라고 하는 것이 저 오른쪽에 붙을 수도 있겠죠. 반대로 또 다른 의미로 해 뜨는 서산 대신에
서산시 이렇게 들어갔어요. 두 가지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해뜨는 서산이 2016년 4월 4일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국가 브랜드 대상을 받았어요. 그 지역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함축적으로 정말 잘 표현했다라고 해서 진짜 제가 쓰고 있는 이런 브랜드, 이런 캐치프레이즈 중에 정말 최고로 잘 됐다. 그래가지고 국가 브랜드 대상을 받았다. 자부심이 가죠? 이 통합 브랜드는 이 해뜨는 서산은 원래 제가 시장으로 나올 때 2011년도 11.6 시장 선거 때 그때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거예요. 썼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 전국 공모를 다시 했습니다. 왜? 그 제가 썼던 것을 이렇게 뭐 하면은 이완섭 시장 제가 썼던 걸 이렇게 했다라고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우리 서산시의 통합 브랜드를 한번 만들어야 될 텐데 캐치프레이즈를 뭘로 할까? 전국 공모를 하고 그런 절차를 많은 과정을 거쳐서 또 시민들의 의견도 듣고 인터넷상으로 의견도 듣고 전국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최종적으로 의회를 통과해가지고 의회 조례로 2016년 2월 27일 날 조례로 공포한 게 이거예요. 공포한 게. 그러니까 이완섭 개인이 만든 거를 시작을 했지만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전 국민들의 이런 그 관심사 속에서 최종적으로 그 중지를 모아가지고 심사를 거쳐서 조례로 발표가 된 것이다.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이것은 어떤 후임 시장이 다시 와서 그 조례를 폐기하지 않는 한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전임 시장이 있었던 거라고 없애버리면 잘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아주 잘못하는 거죠. 예,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서산이 왜 뜨는 서산이냐? 조금 알 필요가 있겠죠. 우리 서산은 정말 모든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정말 자랑스러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 서산을 낙토서산이라고도 하죠. 정말 우리 서산은 가진 게 너무 많아서 걱정이에요. 다른 데는 가진 게 별로 없어가지고 뭘 띄우기에 바쁜데 우리는 띄울 게 너무 많다 보니까 특정한 것을 띄우기가 어려워요. 우리 서산 구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서산이 가지고 있는 자랑할 만한 경관, 경치 이것을 이제 이해하는 건데 제1경은 어디에죠? 해미읍성. 해미읍성은 정말 우리가 자랑스러운 곳이에요. 이순신 장군도 거기서 10개월이나 근무했던 곳이고 세종 17년 1417년부터 세종 3년 1421년까지 4년에 걸쳐서 축성된 성이 해미읍성이에요. 601년 됐죠. 그 601년 된 이 해미읍성은 충청병마전도사가 근무했던 곳이에요. 충청병마전도사는 종이품,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 충청권, 충남을 다스리는 32사단장, 그 다음에 37사단장, 충북 다스리는, 그리고 우리 충청권의 내포 지역을 총괄하는 행정권을 전부 가지고 있는 충남도지사와 사단장 역할을 동시에 가지고 있던 그런 역할을 했던 분들이 충청병마전도사예요. 그분들이 230년간 지휘를 했던 곳이 어디라고요? 해미읍성이에요. 해미읍성.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곳이고 황진 장군이라든가 조숙기 장군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근무하셨고 또 정약용 선생도 열흘간이나 유배왔던 곳이 해미읍성이에요.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어쨌든 뭐 긴 얘기는 않겠지만 그게 바로 제1기역이에요. 또 천주교 신자들이 많이 죽임을 당했던 곳이기도 하고 2014년 8월 17일 날 교황님이 왔다 가시기도 했죠. 다양한 역사적인 그런 사실을 품고 있는 곳이 제1경 해미읍성입니다. 제2경은 어디예요? 마예르 삼전성 백제미소 교과서에 나오죠? 네, 백제미소가 제2경 국보 84호. 제3경은 어디예요? 간노람이죠? 이제 물이 들어오고 나가보면 섬이 됐다가 섬이 육지가 되기도 한 간노람. 제4경은 개심사 마음을 여는 절. 개심사에 또 보물도 있어요. 개심사 대웅전도 보물. 4경은 어디예요? 가야산이 있죠? 가야산, 우리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 가야산. 그 다음에는 활봉으로 넘어가서 활봉산. 그리고 대산으로 넘어가서 황금산. 그리고 다시 운산으로 넘어가서 운산 한우목장. 그리고 다시 또 어디로 가요? 대산 넘어가서 상길포. 이게 이제 서산 구경이죠. 자랑할 만한 곳이지만은 이것뿐만 아니라 천수만도 있고 가로리만도 있고 많이 있죠. 예, 이거 참고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서산 구경이 있는데 서산 구품도 있어요. 구품. 우리가 자랑할 만한 상품, 먹거리 상품, 이걸 얘기하는 거죠. 눈으로 쫙 보면 다 이해가는 거죠? 네. 구경이 있고, 구품이 있고, 또 구미가 있어요, 구미. 구미를 당기는
음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서산에 서산 구경이 있다는데 서산 구경 가자. 구경 가자 서산 구경. 그래서 서산 팔경이라고 안 하고 서산 구경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구경, 구품, 구미. 우리 서산에 잘하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기 때문에 이거 대충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얘기는 이제 몇 가지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맞죠? 내가 없으면 이 지구의 존재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모든 우주의 중심입니다. 우주의 중심이 누구라고요? 나예요. 나 자신.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항상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지? 왜 우리 집을 이렇게 못 살지? 이런 자학을 하면 안 됩니다. 다 여러분들은 이 지구상에서 똑같은 단 한 사람의 닮은 사람도 없습니다. 유일무이한 존재, 바로 여러분 자신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누가 여러분을 사실 사랑하겠어요? 여러분이 스스로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데 누가 여러분을 사랑하겠습니까? 여기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이 지구상 존재 이유가 없고 우주의 존재 이유가 없다. 그런 말씀을 좀 먼저 드리면서 여러분들을 정말 지금부터 사랑하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할 거예요. 많은 분들이 노력할 거예요. 골프를 치려면 골프를 배워야 되겠죠? 피아노를 치려면 피아노 처음부터 기초를 배워야 되겠죠? 모든 부분은 기초가 중요하고 기본적인 자세로부터 출발합니다. 기본적인 자세. Attitude is everything. 자세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면 영어 단어를 attitude를 딱 써보면 HTITUD. A는 숫자로 따지면 1이죠. T는 20번째가 이렇게 돼요. 전부 합하면 10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자세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자세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럼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성공했느냐? 돈이 많은 사람, 머니 숫자를 한번 합해보세요. 얼마가 나오나. fortune, 운이 좋아서 fortune 한번 단어 한번 합해보세요. 얼마가 나와요? 100이는 나오는지 100 안 나와요. 전부 다. attitude만이 100 나와요.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냐? 자세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자세가 정말 중요하다. 기본적인 자세를 갖추지 않으면 골프를 치실 때 기본적인 자세를 정확히 안 하면 그 사람들은 백돌이로 계속 끝나는 거예요. 그래도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프로한테 레슨을 잘 받고 하면서 기초부터 받기 시작하면 훨씬 그 사람이 더 잘 치게 된다. 그만큼 기본이 중요하고 자세가 중요하다. 여러분들 학생입니다. 학생은 어떤 자세가 필요합니까? 학생은 학생으로서 본분을 지키는 자세가 필요하다.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웬만히 학생 같지 않은 복장을 한다든가 하면 벌써 정신이 외양은 내면을 지배합니다. 내면은 외양으로부터 지배를 당해요. 여러분들은 아직 예비군이 안 돼봤었는데 예비군복을 입으면 시장을 했던 사람이든 장관을 했던 사람이든 심지어 선생님을 했던 사람이든 예비군복 옷을 입으면 다 똑같아요. 아무데나 푹 앉게 되고 자세가 흐트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넥타이를 딱 매고 정장을 하고 하면 그런 자세가 안 나오겠죠. 바로 그건 무슨 얘기냐? 겉모양, 외양.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면 이상으로 중요한 겁니다. 너는 너무 형식에 치우쳐. 이런 얘기 할지 모르겠지만 형식이 내용을 지배하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인 자세부터 잘 갖춰야 됩니다. 학생이면은 학생 공부를 나와야 되고 학생이 장발로 오고 다니면 그 사람이 이미 자기 몸 안에서 그 장발로부터 오는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옷을 깔끔하게 입고 다닌다든가 복장을 깔끔하게 하면 그 내면에서 받아들여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자세부터 잘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항상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꿈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목표가 없는 사람은 등대 없는 바다를 헤매는 거하고 똑같아요. 등대가 있다면 길을 잃을 수가 없겠죠. 불빛을 보면서 가게 됩니다. 나침판이 있다라고 한다면 절대 길을 잃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먼 항해를, 인생은 항해와 비교도 하죠. 항해를 하는데 나침판도 안 가지고 있지, 등대 같은 누가 등대불 대어주는 것도 없지.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 자기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등대와 같은 것, 나침판과 같은 것, 내 수중에 꼭 가지고 다녀야 될 산속에서 길을 안 잃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뭐냐?
목표라는 거예요. 목표는 그런데 뚜렷한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목표는 장기적인 목표를 가져야지 단기적인 목표를 가지면 안 돼요. 저는 어렸을 때 쟁기질을 해봤었어요. 쟁기질 뭔지 알죠? 쟁기질을 하다 보면 소꼬리를 보면서 이렇게 쟁기질을 하다 보면은 쟁기질이 삐뚤빼뚤 이렇게 돼요. 소꼬리를 보면서 쟁기질을 할 게 아니라 저쪽 앞쪽에 저 끄트머리 목표 지점 거기를 보면서 소를 몰고 가야 쟁기질이 반드시 갑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목표는 장기적이어야 반듯하게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지 단기적인 목표로 가면 삐뚤빼뚤 하면서 바른 방향으로 못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목표를 갈 때 뚜렷한 목표를 가져야 된다. 그 뚜렷한 목표는 소꼬리가 아니라 소 넘어 저쪽 앞에 가는 끝 지점, 자기가 도달하고자 하는 지점, 그게 바로 뚜렷한 목표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3인데 고3 졸업하고 나서 뭘 것이냐는 부분을 2년, 3년, 그 정도 3년, 4년 이 정도로만 목표가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대학교 가고 나서 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내가 뭘 할 것인지 그 앞에 목표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여러 가지 이런 측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목표를 정하면 뭐합니까? 실천을 안 하면 소용없죠. 어떤 분들은 담배를 끊는다고 얘기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담배 끊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나 오늘부터 담배 끊었어. 이렇게 얘기해요. 나중에 한 일주일 지나면 그분이 또 담배 피우고 있어. 그러다가 또 나 진짜 담배 끊었어. 담배 또 끊었어. 나중에 뭐 또 피우고 있어요. 담배 끊는다는 걸 12번, 20번, 30번을 해요. 얼마나 쉬운 목표예요? 근데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담배 끊기로 결심했으면 실천을 해야죠. 저는 담배 엄청 많이 폈던 골초였었어요. 9년 동안 담배를 폈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담배를 2가지씩 폈습니다. 지금 피는 사람들을 비교하면 3가구 맞먹어요. 왜? 담배가 아까워서 손이 뜨거울 때까지 필터에 불이 붙을 때까지 폈으니까. 그게 2가지니까 3가지는 잘 먹겠죠. 그런 골초였었는데 단칼에 담배를 끊고 그 이후에 단 한 번도 담배 연기를 넘겨본 적이 없어요. 자기와의 싸움이고 담배는 자기와의 결심으로 절대 못 끊어요.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한테 나 오늘도 담배 끊었다. 보이는 곳곳에다가 집 어디에다가 다 써붙이고 책상 밑에다가 유리판에 써붙이고 남들 눈 무서워서도 담배를 못 끊어요. 3개월이 아주 엄청 어렵더라고요. 3개월 지나고 나니까 확실하게 이제 끊게 되더만은 어쨌든 그런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합니다. 실천이 필요한데 그 실천을 뒷받침해주는 건 뭐죠? 자기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와의 다짐, 또 주변 사람들과의 어떤 그 자기 의지를 갖다가 보여주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지금 목표를 정하고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다라고 한다면 자기 혼자만과의 약속은 안 됩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교감을 통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뭘 하기로 했어. 자기 의지를 밝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남들한테 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도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꼭 드리고 싶고, 이것은 막연하게 어떤 그냥 그 점잖은 이런 얘기를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겪었기 때문에 제가 그러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피라냐, 열대어, 아마존의 습격자, 저격자 뭐 이런 얘기도 하죠. 육식 물고기다 이 말이에요. 저거가 왜 나왔느냐? 습관의 이 거기에서 벗어나자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충실한 하인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그 하인은 절대 주인의 말을 거슬리고 거역하지 않습니다. 그 하인은 저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하라는 대로 따라하는 그 하인입니다. 그 하인은 나를 정말 높은 자리로 안내도 하지만 정말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하는 그 하인이에요. 그렇게 충실한 하인입니다. 그 하인이 뭐죠? 그 하인이 바로 습관이라고 하는 하인이에요. 그 습관은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면 내가 이 말을 뱉어낸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위해서 처음부터 생각부터 시작했죠. 내가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입을 통해서 나오게 돼 있죠. 그럼 내가 뱉은 이 말은 내가 또 한 말이 있으니까 실천하기 위해서 자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행동은 자꾸 하다 보면 이게 습관이 되죠.
그 습관은 곧 나의 운명을 바꾸게 되는 거죠. 생각을 조심하라. 이런 얘기 들어봤죠? 네. 생각을 조심하라. 생각을 아무 생각보다 무슨 도둑질하는 생각을 하게 되다 보면 도둑질하게 되는 일이 생겨요. 그 생각을 조심하라. 생각을 정말 조심해야 돼. 좋은 생각만 해야 되죠. 좋은 생각한 것을 내가 입을 통해서 얘기를 하게 되고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행동을 하게 되고 행동이 자꾸 쌓이다 보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내 운명을 바꿔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습관은 정말 중요하다. 이 피라냐를 어항에다 넣습니다. 어항 가운데 딱 유리를 딱 막아놓으면 이 돌진을 해서 피라냐가 돌진하다가 주둥아리를 딱 부딪히겠죠? 그럼 미물이지만 굉장히 아플겠죠? 또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어느 정도 몇 번 하다가는 습관돼가지고 아 여기 자꾸 부딪히다가 아프구나 하고 거기 가서 안 부딪힐 거예요. 싹 돌았을 겁니다. 그게 습관이라는 거예요. 습관. 여러분들 저기 서커스 단 코끼리. 그 서커스 단 코끼리를 어떻게 하느냐. 말뚝에다 매놓아요. 그러면 그 코끼리는 절대 말뚝에 묶어져 있는 끈의 길이만큼 밖으로 안 나가요. 왜? 계속 그 범주 안에서만 돌기 때문에 나중에 줄을 끌어놔도 그 코끼리는 계속 그 안에서만 맹맹 돕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팍팍 뛰는 거 보죠? 팍팍 뛰는 거 보죠? 벼룩이. 벼룩이를 벽에다 넣고 위에다가 유리를 싹 잡아놔요. 그러면 벼룩은 뛰는 승질 때문에 팍 뛰어. 머리를 계속 부딪히겠죠? 어느 순간에 유리를 딱 걷어내면 그 벼룩은 절대 그 벽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만큼만 뛰어. 능력은 이만큼 훨씬 뛰어서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만큼만 뛰기 때문에 절대 벽에서 못 나와요. 그게 뭡니까? 바로 습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습관의 덫에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들도 습관의 덫에 묶이지 말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는 겁니다. 항상 사람들은 이건 안 돼. 이건 할 수 없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이 부정적인 생각이죠.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를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정말 가장 큰 장벽입니다.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면 된다. 나도 할 수 있어. 아니, 제가 했는데 왜 내가 못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내가 능력 없게 만들지 않았어.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다면 항상 긍정적인 결과를 우리가 창출할 수 있다. 밭에다가, 마음의 밭에다가 긍정의 씨앗을 뿌리면 긍정의 열매가 나오겠죠. 부정의 씨앗을 심으면 부정의 열매가 나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속 밭에다가 긍정의 씨앗만 많이 뿌리기 바랍니다. 그 씨앗이 언젠가는 조금 시기적으로 늦을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겠지만 언젠가는 그 긍정의 씨앗이 꽃을 피면서 열매로 여러분들을 빛나게 해줄 겁니다. 저는 긍정적이지 못했던 부분도 많이 있었고 적극적이지 못하고 오히려 소극적인 부분이 많았어요. 근데 저는 2001년도를 정해서 제 자신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2002년 월드컵 조직위원회에 인사과장으로 가기 직전에 있었는데 교보문고에 가서 퇴근 시간만 되면 가서 긍정적인 책을 막 사서 보고 나를 바꾸기 위한 노력들, 그 자기 개발 서적들을 그때 미친 듯이 막 읽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를 많이 바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마이크 잡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위인이 아니었어요. 적극적이지도 못했고 소극적인 측면이 있었고 적극적으로 변하다 보니까 시작까지 하게 된 것 같아요. 제 성격을 100% 내 마음대로 바꾸지 못하지만 많이 좀 변화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긍정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행동,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 이것은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자꾸 갖다 보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안내를 해줘요. 적극적인 행동을 하다 보면 적극적인 행동으로 안내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주의 만물의 기운이 그런 기운을 만들어주고 그런 기회가 오게 되어 있어요. 기회의 신은 뒷대머리라고 그래요. 기회의 신은 뒷대머리. 기회를 기회는 우리 앞에 무수하게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되게 이런 얘기를 하죠. 인생을 살면서 3번의 기회는 온다더라. 저는 그 말 틀렸다고 봐요. 왜 3번만 옵니까? 무수한 기회가 우리 앞을 왔다 갔다 해요. 다만 우리는 그게 기회인지를 모를 뿐이에요. 그러다 기회라는 것을 알아챘어. 이게 기회였구나 하고 딱 잡으면 뒷대머리이기 때문에 안 잡혀. 이게 대머리라서.
머리 있으면 머리 잡을 텐데. 뒷대머리 기회. 우리 앞에는 항상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직시하고, 지금 내가 좀 어렵다. 내가 뭔가 기회가 안 온다. 왜 나는 기회가 안 오지? 저 친구는 잘 되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도 이 순간에 나한테는 우수한 기회가 오고 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 기회는 내가 알 때쯤 되면 뒷대머리로 내가 못 잡기 때문에 내가 저기 지나가기 전에 잡아야지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가지면 그 기회는 앞머리로 보여줄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항상 적극적인 You can do it! I can do it!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을 빛내는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냐. 2012년도에 우리나라가 2050 클럽에 가입했다고 조선일보에서 나왔었어요. 인구 5천만 명, 그리고 국민소득 2만 달러 이상이 된 나라를 2050 클럽이라고 해서 처음 시작을 했는데, 지구상에 7개 나라밖에 없죠.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3050 클럽이에요. 3050 클럽. 인구 50만 명, 그 다음에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그러한 나라가 지구상에 7개 나라밖에 없어요. 일본이 1992년도에 제일 먼저 3050 클럽에 가입했어요. 그 다음 미국이 4년 뒤인 1996년도에 3050 클럽이 됐고, 그 다음에 프랑스, 독일, 이 나라들이 2004년도에 50 클럽에 가입했어요. 그리고 이탈리아가 2005년도에 또 350 클럽에 가입이 됐는데, 14년 후인 2019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이 3050 클럽이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 저력 있는 나라고, G20의 의장도 했었고, G7 2번이나 이렇게 나가고, 더 이상 얘기 안 하는 데는 다 잘하실 거예요. 7대 우주 강국이죠.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6대. 어쨌든 얼마나 대단하냐. 김용 세계은행 총재, 세계은행 총재도 했었고, 반기문 위안 사무총장도 했었고, 김연아, 손흥민, 더 얘기할 게 뭐 있습니까? 엄청난 그런 저력을 가진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세계를 움직이고 빛내는 주름 잡는 그런 일꾼들, 위인들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에서 탄생이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무역 1조 달러도 2012년에 5일날인데 2012년도에 무역 1조 달러를 달성을 했어요. 9번째로, 전 세계 9번째로. 이런 분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또 이분은 어때요? 정말 깡을 가지고, 도전정신을 가지고, 정주영 회장. 이분은 500원짜리 한 장 딸랑 들고 가가지고, 500원짜리 딸랑 한 장 들고 가서 영국 가가지고 차고 가는 데서 우리나라 조선소를 배워버리잖아요. 하면 된다. 그 영국 차관 밀려갈 때 그분들이 뭐라고 했느냐. 큰데 보기는 했어? 정주영 회장이 뭐라고 했어요? 거북선을 보기는 했나? 우리는 이미 벌써 오래전에 거북선까지 만든 민족이야. 어쨌든 그런 깡을 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역사를 쓴 그런 도전정신. 여기 나오네요. 이런 말씀 좀 드렸고,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지금 친구들 이렇게 같이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학창시절의 친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죠. 여러분들 지나고 나면 좀 알게 돼요. 내 주변에 얼마나 많은 나의 동업자가 있느냐. 동업자라는 얘기는 사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 행동과 뜻을,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공의 방향이 달라져요. 내가 아무리 능력 있고 역량 있다고 얼마나 있겠습니까? 지금은 혼자 잘나서 사는 세대는 아닙니다. 비록 나는 부족하지만 나보다 잘난 친구들이 옆에 많이 있으면 나는 무한대로 클 수가 있어요. 서로가 도움을 받아서. 과거가 사다리 사회라고 한다면, 열심히 사다리를 밟고 목표 지점 올라가면 그 사람이 성공자였지만, 지금은 사다리 사회. 내 주변에 얼마나 많은 거물망 같은, 거미줄 같은 사람들이 포진되어 있느냐. 그게 그 사람의 힘이에요. 네트워킹 사회. 네트워크 사회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네. 내 친구가 잘 돼 있으면 그 친구 덕에 나도 격부를 칠 수가 있는 거지. 그 친구가 나를 좋은 자리에 불러들일 수도 있겠죠. 나는 부족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요. 옆에 있는 친구가 지금 보잘것없이 생각이 될지 모르지만 나중에 5년, 10년 후에 그 친구가 여러분들을 고용하는 위치에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은 무지랭이처럼 보였던 그 친구가 어느 순간
그 회사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하는, 또 노력하고 하는 그런 세상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뒤에 있는, 옆에 있는 이 친구는 정말 대단한 친구라는 생각을 가지고 친구들 잘 새겨야 됩니다. 서로가 돕고 돕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좋은 친구를 많이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도 있죠. 지금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 황금, 소금, 지금.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한 건 뭐냐? 바로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누구와 만나는지, 내가 지금 이 순간 무슨 책을 읽는지,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미래는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의 미래는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5년, 10년,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궤적들의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행동을 해나간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를 분명히 이룰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비록 정규대학은 못 나왔지만 꾸준히 공부하고자 하는 열의를 가지고 있었고 그 끈을 놓지 않았었고, 그리고 내가 덜 가방끈이 짧기 때문에 가방끈이 컸던 저 사람들하고 경쟁하기 위해서는 나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것을 위해서 행동을 했고, 그래서 성취를 하나씩 해갔고, 그리고 시장 선거 전에도 꿈에 없었지만 그런 기회가 왔기 때문에 그래 한번 부딪혀보자. 사나이로 태어나서 한번 해보지. 떨어지면 뭐 내 인생이 파멸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도전을 했고 해서 이 자리에 또 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생각을 조심하고 꿈을 가지고 행동을 하라. 핵심은 그거죠. 여러분들은 모두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나가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친구들을 정말 잘 만나야 됩니다. 정말 잘 만나야 되고, 이 부분 눈으로 봐도 알겠죠. 3명이 같이 가면 그 3명 중에는 반드시 스승이 있게 돼 있어요. 바로 저 말이 삼인행이면 필요하다는 게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다 스승이 있어요. 공부는 못하지만 그 친구가 공부는 나보다 못하지만 그 친구가 나보다 분명히 나은 무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친구들 항상 좋게 대하고 저 친구가 나보다 나은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나를 앞으로 나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친구다. 내가 또 도와줄 수 있는 친구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좋은 관계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또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이 친구는 우정, 이거는요. 여기 써있죠? 평생보험입니다. 평생보험. 매달 돈을 안 벌어도 될 수 있는, 그리고 가장 가치가 있는 그런 보험이다. 부작용이 없는 보험이다. 이런 말씀이죠. 이 유재석이 여러분들 다 좋아하죠? 예. 유재석 인정만 인기 있는 이유도 그런 많은 네트워킹이 저 사람을 이렇게 키워주는 거예요. 물론 본인도 능력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항상 네트워크, 사다리, 거미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주변의 인간관계가 중요하다. 시장을 나오는데 인간관계가 한마디로 안 좋다면 누가 표를 주겠어요? 결국은 선거 때 나오다 보면 모든 게 다 드러나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주변 친구가 어땠는지, 학창시절이 어땠는지, 군대를 갔다 왔는지, 뭘 어땠는지 등등등등, 교우관계는 어땠는지 이런 것들 다 빨갛게 듣잖아요. 그런데 만일에 그런 관계가 좋지 않았었다라고 한다면 명함도 못 내놓겠죠. 사람과의 관계,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뭐 거의 다 됐는데요. 정리한다면 그겁니다. 꿈을 가져야 됩니다. 꿈을. 그리고 꼴, 아까 얘기했죠. 기본적인 자세, 에티튜드. 꼴값 떨고 있네. 꼴값 하네. 이런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들 꼴값 잘 떨어야 돼요. 꼴값 제대로 갖춰야 돼요. 외형이 매우 중요하다. 왜? 여러분들 만일에 가게에 가서 사과 한 상자를 산다 하더라도 사과가 먹음직스럽게 포장을 잘했고 이런 것들 사겠죠. 영화를 한 편 보러 가는데 제목 그럴듯하고 포스터 멋있게 돼야 들어가서 보고 싶은 생각이 들죠. 꼴이 좋아야 일단 그 사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상은 3초 만에 결정된다고 그러죠. 여러분들 인상, 이게 다 꼴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꾀는 지혜를 얘기합니다. 지혜. 아까 제가 책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책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가장 힘센 사람이고,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 가장 힘센 사람이고 가장 미래 비전이 있는 사람. 나폴레옹은 전쟁 중에도 말 위에 올라 있을 때도 손에서 책을 말 한 장에 항상 가지고 있었다고. 링컨 대통령 남북전쟁 때 그 막사에서, 포탄이 쏘는 막사에서도 책을 꼭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처칠상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가장 행복했던 때는 내 손에 책이 들려있을 때였다. 항상 훌륭하게 성공했던 분들은 책 얘기를 빼놓지 않아요. 책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쉽진 않겠지만. 그 다음에 끼도 있어야 돼요. 끼도. 어디 가서 쑥맥처럼 계속 그냥 욕을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자기 PR 시대예요. PR이라는 게 뭐예요?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려라. 그리고 피하나도 알려라.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자기를 자꾸 알려야 돼요. 그냥 숨어서 열심히 묵묵히 이건 안 맞아요. 요즘 세상에. SNS에서 열심히 자기를 알리고 피하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끼예요. 자기 끼를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끼를 개발해야 돼요. 악기를 다룰 줄 모른다면 하모니카 하나라도 해봐야지. 기타 해봐야지. 뭔가 악기 하나라도 지금부터 하세요. 그게 여러분들 앞으로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깡은 뭐예요? 도전 정신, 깡다구, 이런 기백, 소신, 이런 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러면 안 됩니다. 자기 색깔을 분명히 하는 그런 사람이 인정받고 눈에 띄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끈은 아까 다 얘기했죠? 끈. 우리는 태어날 때 탯줄로부터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탯줄, 끈과 연결돼서 태어나요. 살아가는 동안 내내 줄 잘 세야 된다. 이런 얘기 하죠? 그게 다 끈이에요. 끈. 끈이 나쁜 뜻이 아니고 그런 좋은 의미가 있다. 네트워크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인맥 관리,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도 거듭거듭 말씀을 드리는 거죠. 바로 꿈꿀게 휘깡끈,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종합적인 결론과도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감췄을 때 바로 성공의 자리로 가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 여러분들은 서울형고등학교 출신입니다. 학적은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자기 나이도 바꿀 수 있고 생년월일도 바꿀 수 있고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도 바꾸고 생년월일까지도 태어난 생년월일도 바꿀 수 있지만 학적은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또 바꿀 수 없는 건 뭐야? 여러분들은 서산 사람이에요. 서산을 사랑해야 됩니다. 서산을 여러분들이 낳고 키워준 이 서산을 절대 잊으면 안 되겠죠. 어딜 가더라도. 바로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정리하는 겁니다. 꿈을 가지고 끝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가달라. 자, 여러분들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 장폴 사르트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라이프라고 하는 것은 B와 D 사이의 C다. B는 뭐예요? 버스 출생에서부터 데스, 죽음에 이르는 C, 초이스, 선택이다.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수많은 선택이라고 하는 궤적 속에 이 점점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선택이에요. 오늘 여기 와서 강의를 들을까 말까. 자다가 정신 차리면 눈을 감을까 말까. 이것도 선택이고, 이따가 이 강의 끝나고 나서 친구들하고 뭘 할까. 모든 부분들이 다 선택이에요. 초이스. 그렇죠? 그 선택이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또 미래가 달라지죠. 초이스가 중요하다는 말씀 더불어 드리면서 그 다음에 이 변화, 체인지가 매우 중요하죠. 오늘부터 내가 이완도 시장 얘기 들었는데 내가 이거 하나는 나한테 꽂히네. 맞아, 나도 좀 변화를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이거 한다면 저도 여러분들한테 정말 보람 있는 얘기를 한 것이고 여러분도 이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증명이 될 수 있어요. 이 변화 속에 기회가 있는 거죠. 체인지를 갖다가 C자로만 바꾸면 찬스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변화 속에 새로운 기회가 있는 거예요. 늘상 다니던 길만 다니면 다른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길이 막힐 때는 다른 데로 돌아서 가보면 다른 길도 알게 되고 여러 가지도 알게 되겠죠. 우리가 아는 속담이 있는데 고쳐야 될 속담들이 참 많아요. 올라가지 못하려면 쳐다보지도 말아라. 이거 정말 잘못된 속담이에요. 올라가지 못하려면 한번 올라가본 사람하고 안 올라가본 사람은 배우는 게 달라요. 이 나무가 이렇게 미끌구나. 이 나무를 올라갈 때 이렇게 미끼는 나무는 이렇게 해야 좀 올라갈 수 있겠구나. 등등등등 얼마나 많은 교훈을 줄 수 있겠어요. 도전 정신. 도전은 도전하는 사람의 것이고
꿈이 있는 사람들의 것이고 도전은 도전하라고 도전이 있는 것이지 그냥 눈을 보라고 있는 건 아니죠. 지금이 기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또 두서없는 얘기로 여러분들과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여러분들의 시간을 도둑질한 사람이 아니었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 중에서 한 가지라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와닿는 그 무엇이 있다고 한다면 실천하고 한번 그대로 한번 해보려고 마음을 한번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을 작지만 어찌 보면 큰 변화로 이끌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의 핵심적인 부분은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가장 중요한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꿈을 절대 놓치지 말고 가지고 있는 꿈을 말 그대로 해석시켜 나가기 위해서 행동도 하고 도전도 하고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도전은 기회의 기회. 도전해서 실패할 걸 미리 생각할 이유가 없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오죽씩 일어서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도전하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도전을 성취로 이어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취라고 하는 것은 역경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지 순탄한 길을 가면서 성취라는 말은 없어요. 모든 역경의 크기는 성공의 크기에 비례하는 겁니다. 역경이 크면 그 성공의 가치가 큰 거예요. 그런데 그 성공의 가치가 역경도 없이 그건 성공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누구나 갈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학교를 빛내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그리고 우리 서산을 빛내는 사람이 돼야지. 더 나아가서는 충남 대한민국을 빛내는 사람이 돼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원대한 꿈을 가지고 나가기 바랍니다. 저는 내년도 꿈을 성풍파랑으로 정했어요. 꿈이라기보다도 서산시정을 이끌어가는 목표, 큰 지향점, 성풍파랑. 바람을 타고 파도를 거쳐서 저 멀리에 있는 우리 목적지를 향해서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달려나가는 그러한 자세로 서산시정을 이끌어갑니다. 그런 마음입니다. 자, 여러분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내 안에 담겨있는 하인을 나를 띄워주는 하인으로 긍정적인 밥을 먹이고 적극적인 밥을 먹이고 그리고 도전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자양분 밥을 하인한테 잘 먹여가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그 고지로 인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마칩니다. 다음은 학생 대표의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